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 보고서에는 지금 같은 수준의 거리 두기라면 추석 직후인 24일이나 돼야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유인책은 되살렸지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1시간 줄였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 두기를 앞으로도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4단계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한층 옥죄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다음 주부터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밤 10시에서 1시간 당겼습니다. 한 30% 정도 집단 감염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운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의점 안에서도 4단계에선 밤 9시, 3단계에선 밤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좌석도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백화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단계일 경우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다 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PC방 같은 실내시설 내 흡연실에서도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대신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유인책도 되살렸습니다. 20%가 조금 넘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포함된다면 저녁 6시가 넘어도 식당과 카페에서만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등 다른 장소, 특히 가정집에서도 이 유인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면 개인에게 매기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1시간이나 줄게 돼 더 큰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2명 포함되면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했지만 상인들은 식당에 이런 손님이 오는 건 하루에 한 팀이 될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의 식당들입니다. 낮이라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오후 6시 이후엔 손님 2명만 받을 수 있어 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조차 1시간 줄게 생겼습니다. 이제 8시에 마지막 주문을 받아야지 이제 손님들이 1시간 내로 식사하셔서 9시에 나가시니까 지금도 좋진 않은 상황에서 1시간 더 좀 영업시간이 줄어드니까. 대신 정부는 이른바 백신 접종 인센티브 대책을 내놨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뿐이고 여기에 면역기간 14일이 지난 사람이 4명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그거가 뭐 인센티브야 그게. 백신 인센티브 맞은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지금. 70% 80% 된다면 내가 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겠어. 손님에게 일일이 접종 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2차까지 완료 접종했는지. 있는데 왜 식당만 갖고 그러냐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직원이 지금 3명이면 다 내보려고 지금 혼자라고 있잖아. 시민들 생각도 아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됐다라는 기사도 봐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이 4인 모임은 안 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1년 6개월 넘게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한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전국 단위의 차량 시위를 벌여 항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오늘은 서울 신촌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클 듯한데 오늘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죠? 네, 특히 문 닫는 시간을 밤 9시로 1시간 당긴 게 타격이 크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시까지 줄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20분까지 뿐이 손님을 못 받아요. 8시 20분에 오더라도 드시는 거는 한 10분, 15분 그 정도뿐이 못 드세요. 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밤 9시 영업 제한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조치의 배경이 뭘까요? 예, 추석 직전까지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하루에 2,500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의료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추석 직전까지 4주 더 연장하는 안이 막판까지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피로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2주만 적용하되 밤 9시 영업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거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건 숨통을 조금 열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임 인원을 조금 풀어주더라도 시간을 조이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가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미 수도권 4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삐를 조이는 사이에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또 많이 맞추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네, 신촌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거리두기를 견뎌야 하는지가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나라는 차라리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석이 지나면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여름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때입니다. 마스크 없이 환호하고 얼싸안았습니다. 실내 공연장에서도 이제 마스크는 안 씁니다. 영국은 이렇게 코로나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3만 명 가까이 나오지만 일일이 추적,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 관리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왔습니다. 조금 열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가치료를 좀 유도를 하고 중증도가 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리두기 피로감에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면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칩니다. 여기서 2주 지난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유행을 주도하는 델타 변이는 확산도, 증상 발현도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양상이 변화되면서 증상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났죠. 투약이라든지 검사나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영국도 2월부터 4개 단계를 두고 6달의 이행 기간을 거쳤습니다. 남은 과제는 접종률을 빠르게 올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제 곧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을 텐데요. 1차 때와 2차 때 부작용은 어떨 때가 더 심하고 왜 그런 건지, 또 돌파 감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김민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를 맞고 많이 아팠다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두 번째 접종 이후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접종에서 2차를 맞은 것과 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3, 4배 정도 높았습니다. 피로나 두통, 발열 등도 더 심했습니다. 대신 2차 접종 땐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감염되신 분은 이미 감염 자체가 1차 접종을 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부스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오고 항체도 수십 배 더 만들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돌파 감염은 겪고 나면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추가 접종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한국에선 돌파 감염률이 0.03% 정도로 낮고 대부분 증상이 가볍습니다. 다만 면역 억제제를 쓰는 장기 이식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부스터샷을 서둘러 마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상으로 보면 접종 완료 후에 다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체 유도 능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항체가 강해지는 효과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